번아웃이 되면 네. 자존감이 뚝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팁들이 몇 개 있어요. 오, 옛날 그 솜씨 나오네. 아직까지 이렇게 일하고 다니는 사람 많지가 않더라.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는 자신과 타인의 인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키고 키우는 시간 20분 딥마인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되게 열심히 다들 각자 다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공격을 받는지도 모르고 공격을 당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나 왜 그렇게 무기력하지? 요즘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오늘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 한창수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운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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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 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말이 되면 다들 열심히 살았잖아요. 한 해 동안. 네. 근데 왜 이상하게 자꾸만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허무함과 번아웃의 관계가 네. 둘이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공허와 번아웃이? 아니면 번아웃 돼서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서 번아웃 온 거예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두 개가 같이 오겠지만 번아웃 돼서 공허한 게 더 많겠죠. 이게 일단 번아웃의 정의는 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걸 위해서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린 다음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가 번아웃이잖아요. 번아웃이야. 선생님 그런 적 몇 번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있었죠. 그러다가 지치면 그게 번아웃인데 네, 근데 번아웃. 번아웃이 되면 일단 의미 없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없다.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의미지? 왜 생전 의미 안 찾고 평생을 살다가 몸이 아프고 지치고 장사 안 되고 시험 성적 안 나오면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잘 될 땐 안 물어봐요. 돈도 잘 벌릴 땐 내가 왜 돈 버는지 안 물어봐. 그렇죠.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맞아요.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특히 3, 40대 때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치. 정말 달려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는 뭐 40대 중반 그 이후가 되면 가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맞았나? 사회학자들은 그거를 욕망의 모방 이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욕망의 모방 이론. 네. 또는 심리학자들은 줄서기 이론이라 그러는데 어쩌면 요새 이과생들은 뭐 왜 공부 좀 한다 그러면은 점수 좀 잘 나왔다 싶으면 의대 안 가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점수 좀 잘 나왔다 그러면 법대 안 가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찌면 그 욕망의 모방 이론일 수가 있어요. 욕망의 네. 모방 이론. 네. 그러니까 이 욕망의 모방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모방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그쵸. 갑자기 공허하고 허무하고 전문 이론으로 현타 오는 거죠. 현타가 오는 거지. 네. 내가 여태까지 뭘 한 거지? 이 현타가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그래도 그럼 이 현타가 꼭 나쁜 건 아니네. 돌아봤다라는 증거잖아. 그때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아서 때려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주저앉으면 그나마 그 현타 오는 순간이 네. 어느 정도 내가 이룰 건 좀 이룬 다음에 다음 산을 정복하러 더 높은 산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대충 마무리하면서 안분자족 할 것이냐를 정하는 순간에 몸이 조금 지치니까 그때 현타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도 보면 고정도에서 머무는 분들이 있고 그 정도에서 지치지 않고 산 몇 개 더 점령해가지고 뭐 그룹을 이루고 뭐 이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대개는 지치면 그냥 요쯤에서 그냥 일 좀 조금 줄이고 몸 좀 체력 좀 안배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지면서 속도를 조금 줄이자.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네. 정신과 의사들은 당신 마음의 속도를 조금 줄여라. 너무 남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가지는 거 지금 꽤 많이 가졌는데 그 정도에서 일단 만족하는 습관을 좀 들이고 일단 몸 안 아프고 가족하고 망가지지 않는 거를 원한다면 좀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데 요새 제가 궁금한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에요. 그때 안 지치고 몇 개 버리더라도 더 크게 만들어서 뭐 그룹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길래 저 동기가 계속 유지가 될까? 제가 요새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이게 지친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쳐도 우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지치니까요. 지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친 다음에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그러려면 삶의 의미도 찾아야 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는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지쳐서 이제 게을러지거나 방콕하면서 방 안에만 처박혀 있거나 이런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김미경 선생님 책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은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다른 이름을 붙이는데 김미경 선생님은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쓰고 아침에 감사하면서 캘린더 정리를 하면서 자기의 기둥, 칼럼을 제대로 관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름이 다르지 정신치료, 특히 정신치료 중에 수용전념치료라는 게 있어요. 액트 치료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내 마음 안 깊숙한 곳에서 내가 추구하는 건 정말 보고 뭘 좋아하던 그 나쁜 건 없어요. 타고나기를 난 돈이 좋은데 난 성공이 좋은데 타고나기를 나는 사람들한테 밥 퍼주고 봉사하는 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먼저 알고 그 가치를 순서를 매겨서 네. 나한테 맞는 삶을 디자인하는 거를 권하거든요. 아하. 제가 이렇게 정신치료 과정을 설명하니까 선생님 책 내용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네요. 진짜. 그죠? 치유네. 치유. 선생님 네. 치유 방법이랑 그쵸. 비슷하네요. 그거를 지금 김 선생님 책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아니 왜 자기 업에 충실한 사람은 득도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예. 그런 그래서 분도 저도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십 년 MKTV 동안. 김미경 선생님도 이제 득도 단계에 접어들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기에 득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쳐서 나보다는 좀 오래 쉬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인정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다 네, 다르기 그쵸.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일찍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성각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성각자들로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먼저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지만 강요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진 않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네. 빨리 지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까 혹시? 일단 체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거 여기서 되게 네. 궁금했는데 아까 좀 쉬면은 나아진다라고 하셨는데 네. 체력과 무기력과 이 우리 번아웃과 네. 우울증 뭐 이런 모든 정신적인 것이 네. 실제로 체력과 네.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체력과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어디서는 우울증이라는 거, 번아웃이라는 건 100% 뇌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궁금했어요. 심해지면 결국은 뇌에 염증이 생겨서 뇌가 기능을 마치 오래된 컴퓨터 잘 안 돌아가듯이 우리 몸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근데 우리 몸은 원래 뇌하고 같이 돌아가요. 같이 움직여요. 어허, 예. 근데 젊을 땐 모르죠. 몸이 건강하니까 약간 버그가 나도 몸으로 그걸 이기고 가요. 오케이. 근데 30대 중반만 지나도 뇌의 노화는 35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회복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두드러져요. 그래서 그 50대, 40대 후반에 갑자기 인생을 되짚어 보고 오춘기 왔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는 네. 경우도 체력이 떨어지면서 내가 하던 대로 잘 안 되니까 그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성인들, 중년기 성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더 합니다, 이제. 나이 먹으면 60대가 넘어가고 70대가 넘어가면 우울할 때 마음이 우울하지 않아요. 몸이 우울해요. 아, 그래. 그래서 노인 우울증의 특징은 아. 신경성 신체 증상이 넘버원, 두 번, 신경성 신체 네. 증상. 병원에서는 이상 없대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관절통, 소화 아프고 심장 벌렁벌렁, 그치. 머리 아픈데 온갖 검사 다 해도 이상 없다는 증상들이 신경성 신체 증상이고요. 그 네. 다음이 건망증, 집중력 저하. 어허. 이게 중년기 이후의 우울증에선 훨씬 더 많은 증상이에요. 아, 거기다가 이제 청년들의 경우는 의지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병원 원장님이 직원들 수천 명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힘들어 죽겠고 몸은 지치지만 여러분들이 잘해야 우리나라 국민보건이 향상하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세요. 네. 그 와중에 우리 병원도 좋아질 겁니다. 파이팅! 음.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고
얼마든지 열심히 하세요. 나한테 강요는 하지 마세요. 예. 하는 생각을 하는 젊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번아웃이 되고 무기력에 빠지면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죠. 더군다나 뭔가 일을 시작하거나 멈추는 거를 C레벨 지도자들, 이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진 것처럼 스타트 버튼과 스톱 버튼을 내가 못 누를 때 나는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당장 내일까지 해놓으래. 저 전공의 때도요. 지금 은퇴하신 정신과 선생님인데 정말 액티브하신 분이었어요. 연구도 정말 많이 하고 환자도 지금 나의 한 3, 4배는 봐. 같은 시간에. 정신과 의사인데 어떻게 그러셨는지 몰라요. 근데 퇴근하시면서 나한테 그 논문 몇 개를 던져놓으면서 그거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으라. 짜증나죠. 나 그래서 그 전공의 1년차 때 중간에 그만둘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저도. 그때 그만뒀으면 지금은 큰일 날 뻔했네. 못할 뻔했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젊은 친구들, 이제 이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타고난 성질이 또 다 다르니까 저는 타고난 성질이 스트레스를 확 만나면 일단 짜증과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조용해지고 위드 드로울 돼서 내 속으로 이렇게 침잠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죠. 근데 후자의 경우는 어우 일이 너무 힘들구나. 어우 너무 기운 없네. 어우 며칠 문 닫고 쉬자. 그러면 다음 날 카톡 대표님한테 보내겠죠. 대표님 입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나랑은 안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 하고. 근데 방법을 아직 잘 모르겠고 방법을 알아도 아직 익숙지 않아서 네가 원하는 만큼 아직 잘 못해. 그러면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가르쳐주겠다고 또 잔소리만 한참 하고 가. 그리고 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데 은근히 말 끝에 나 싫어하는 게 보여. 그러면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게 보여요. 그럼 왜 좀 스스로 왜 무기력을 자꾸 경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들도 답답해요.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야 됐는지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적인 방법 같은 게 좀 있어요? 번아웃이 되면 네. 일단 자존감이 뚝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자존감이 뚝 떨어지면 네. 저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공감해 주는 게 직업인 사람들조차 공감을 하기가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 저한테는 제 진료실에는 그 힘든 얘기 하러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때는 오면서 이 방에 오면서 여기 크리넥스 없나 찾아. 휴지 한 장 뽑으면서 앉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존감 떨어지고 근데 제가 지친 날은 아우 저 아줌마 아직도 그 얘기하네. 공감 피로에 빠지는 거예요. 자존감 저하, 공감 피로. 세 번째가 내 효능감이 떨어지니까 나만 알죠. 이 네. 일이 사실은 그저께 끝낼 수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거를 내가 좀 지쳐서 그런 걸 나만 알아. 나만 아는데 근데 문제는 직장 안에 30%가 그렇게 자기 효능감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직장은 망한대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이 번아웃 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자존감까지 보듬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지친 사람들이 차라리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생기면 저 같은 사람한테 보내야죠, 당연히. 이거는 약도 필요하면 먹어야 되고 전문 정비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다 전문 정비사 찾을 필요는 없죠. 그럴 시간도 없고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너 또 정신과 갔냐? 소리 듣기도 싫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팁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어떤 게 자존감 올리는 게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칭찬을 받아주면 인정을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도 없고 시골에서 떠나서 나 혼자 직장 앞에 방 얻어서 사는 친구들은 누가나 칭찬해 주는 해줄 사람 사람 없잖아요. 없으면 어떡해. 나라도 나를 칭찬해야죠. 내가 한 일, 칭찬이라는 게 오, 나는 잘했어. 이건 좀 변태 같잖아요. 그런 건 말고 정말 지극히 담담하게 일기를 쓰던 말을 하던 나 오늘 아침에 아직은 익숙지 않지만 그 프로그램 켜서 여기까지 할 수 있었어. 아직 팀장님은 100% 만족하는 것 같진 않지만 몇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수고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한다. 인정해 담담하게 주는 거. 인정해 예. 준다. 이렇게.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는 네. 칭찬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자신과 타인의 인정이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 내 처거나 아니면 내 친구거나 네. 아니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다. 나의 노력을.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렇지. 왜 그 중년기 여성들이 집에 한 명쯤은 40, 50대 된 남의 아들들 데리고 살잖아요. 네, 네. 식구라면서 촌수도 없는데. 근데 그 남자들은 되게 칭찬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부인들이 마음엔 안 들지만 칭찬을 좀 해주면 오늘따라 괜찮다. 오늘따라 이 나이에 몸매도 괜찮네. 자기 관리 꽤 잘하는 거야 여보. 그리고 운동을 하건 뭔가를 뭐 그림을 그리던 뭐 노래를 불렀을 때 오 옛날 그 솜씨 나오네. 아주 괜찮아. 당신 나이에 아직까지 이렇게 일하고 다니는 사람 많지가 않더라. 아주 훌륭해라고 칭찬을 해주면 하기 싫어도 큰 맘 먹고 칭찬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남자들은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나가서 자존감을 높인 상태에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칭찬을 할 만한 정도의 안에도 자존감이 있어야 남을 칭찬해. 맞아요. 지가 바닥이면 못해. 맞아요. 그 네. 다음에 만약에 그것도 싫다. 원래 제일 쉬운 방법은 그거잖아요. 잘생기면 자존감이 높대요. 그리고 돈 많으면. 뭐 타고나기를 돈이 많거나 자존감이 있어서 그걸로 자존감 뿜뿜해서 살 거면 그러든가. 그래서 왜 자존감 막 떨어지고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성형 중독도 되고 다이어트 중독도 되고 이러는 게 그런 거하고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근데 건강하게 하려면 일단 몸 건강해서 살 좀 빼시고 사실은 살만 좀 빼도 되게 이뻐 보이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많지. 살 좀 빼고 대부분 다 그렇다. 좀 인정을 좀 해주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라도 생각을 하면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원래 그 아들러라는 정신과 의사 네, 네.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라. 이걸 그 사람은 공헌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헌감. 예. 공헌을 하는 느낌을 찾아내면 제대로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근데 공헌감 찾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제 알았네. 저한테 왜 여태까지 일하고 있냐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명감, 공헌감이 되게 커요, 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생각 진짜 많이 하고요. 책을 쓰잖아요. 네. 이 딥마인드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해서 뭘 바꾸게 될까. 네. 근데 또 그런 걸 이렇게 누군가가 이게 직업이 좋은 게 음흠. 그것 때문에 바뀌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명만 되면 이 공헌감이 또 몇 배로 맞아요. 커지고 네. 나를 달리게 하는 네.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그런 어떤 책을 쓰고 이래서가 아니고 그냥 왜 진짜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공헌감을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 공헌을 우리 김미경 대표님은 이 사회에 아젠다를 던지면서 큰 아젠다를 쿡 던지면서 지금도 뜬금없이 인마인드, 딥마인드를 던졌지만 지난번에도 리부트? 네, 그때도 저 맞아요. 한강했던 리부트? 부팅 다시 한다고? 이거 뭐지? 그때도 사실은 그냥 화두 하나 던지듯이 던져놓고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니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물어봤죠. 그게 이거 할 테니까 나한테 강의 일감 좀 주세요. 이건 아니고 이걸 해서 사람들한테 한 사람한테라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그랬죠. 아, 이분은 좋네. 고려시대 때 태어났으면 장군을 했거나 어디 하다못해 어디 농민군 대표라도 했겠구만. 근데 그 사람마다 그 내가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은 많이 다를 거거든요. 저희 병원에 한 어른이 당뇨병 좀 있고 그러셔서 병원 다니는 할머니였는데 그냥 평범하게 허름한 할머니인데 어느 날 과장님 한 분을 찾아와서 여기서 기부 받는 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왜 그런가 기부받는 했더니 분이. 병원에서 하는 봉사를 위해서 기부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 이분 그냥 조금 기부하실래나 보다 뭐 한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의료 봉사를 위해서. 근데 전 재산을 기부하셨어요. 그분 이북에서 식구들하고 내려와서 자식들 남편은 일찍 죽고요. 자식들 6명 키우면서 자기 집 안에서
조그만 봉제 공장으로 시작해서 저기 종암동에다가 큰 실공장 운영해가지고 그거를 병원에서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외국에서 큰 수술 받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게 기부하고 가셨어요. 지금도 다니세요, 병원은. 그래서 자기는 이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왔고 말 그대로 이 병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어서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예.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야 내가 벌어서 내가 살고 사는데 내가 네. 벌어서 내가 하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에 이런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회와 연결됐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정말 멋진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비단 큰 기부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저희 일하는 근처에 오케이. 작은 구두방이 하나 있는데 주말 일요일 하루 빼고는 매일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은요 네. 나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하루에 한 명, 두 명 올까 말까래. 근데 또 와서 지키세요. 물론 소일하느라고 오시기도 하겠죠. 근데 그분은 하는 일이 자기 젊었을 때는 정말 일이 많아서 이거 가지고 애들 학교 보냈었는데 제가 구두 닦으러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와서 한 사람 지금은 이렇게 구두 닦고 수리하는 일이 사양 산업이지만 이거 와서 건실하게 일하는 사람 얘기 내가 좀 들어주고 그 사람 앉아 있는 동안에 잠깐이라도 쉬게 해주고 내가 자기 손으로 못 닦는 구두 전문적으로 깔끔하게 해주고 하면 우리나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또 이 얘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우울증이라는 말이 아 나 기분 안 좋아처럼 너무 쉽게 하는 말. 네, 네. 그냥 그리고 또 약간 우려스러운 건 우울증이 아닌데 저 우울증이에요라고 네.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맞아요. 트라우마 아닌데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새 우울증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기한테도 갖다 붙이고 네. 또 남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게 걸릴까봐 온 가족들이 걱정도 하고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요즘 우울증 환자가 과거에 비해서 뭐 한 네. 10년 전에 비해서 네. 어때요? 많이 늘은 거예요?